A플랜은 암으로 진단되면 5천만 원 선지급, B플랜은 암으로 진단되고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해야 5천만 원 지급.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플랜이 효율적인 설계안 같나요? 안녕하세요, 앵그리 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16세부터 19세의 미성년자라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16세부터 19세의 미성년자라면 청년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을 어린이 보험과 비슷한 구성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청년보험은 1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기존 태아보험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리모델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존에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효율적인 어린이 보험 설계안과 설계 방법 모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많이들 가입을 하실 거예요. 30세 만기는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어도 태아 때 필요한 보장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구성할 수 있는 장점과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보장 면에서는 100세 만기보다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30세 만기로 많이들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들은 신체가 아무래도 약한 편이다 보니 병원에도 흔히 갈 수 있고 치료비의 지출도 그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현재도 병원에 자주 가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어린이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기존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태아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누구는 초등학교 때 해야 된다, 누구는 중학교 때 해야 된다 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엔 기존 보험 그대로 쭉 30세까지 가져가도 좋지만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이제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싶을 때, 그리고 건강해서 병원 출입이 거의 없을 때, 그때 어린이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 어린이 보험도 청년 보험도 성인 보험도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실 때 중요한 건 큰 질병부터 대비하는 겁니다. 즉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진단비부터 말이죠. 보험을 가입하는 큰 목적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3대 진단비입니다. 저는 그 많은 특약 중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진단비 위주의 설계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암수술비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암으로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아야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술만 하거나 항암 치료만으로 안치되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린이 보험에 암 관련된 특약은 진단만으로 보장해주는 암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설정한 보험금은 손해보지 않고 전부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A 설계안처럼 심플하게 설계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B 설계안처럼 여러 특약의 설계안을 받으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A 플랜은 암으로 진단되면 5천만 원 선지급, B 플랜은 암으로 진단되고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해야 5천만 원 지급.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플랜이 효율적인 설계안 같나요? 뇌 쪽은 뇌혈관 진단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뇌출혈, 뇌졸중, 기타 뇌혈관 질환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담보이고, 심장 쪽은 급성 심근경색부터 그냥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뇌혈관 진단비, 심장은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만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요즘은 심혈관 진단비라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 허혈심장 질환, 부정맥, 빈맥, 심부전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도 생겨났어요. 이 심장질환 진단비의 보장 범위는 허혈심장 질환보다는 조금 더 넓은 담보이지만 그만큼 비용도 더 비싸기 때문에 실제 가입할 땐 가족력 및 비용을 고려해서 허혈성만 하셔도 되고, 허혈성과 심혈관을 반반 나눠서 하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구성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에서만 보장하는 빈맥이나 부정맥 등은 제 주변에서 한 분은 수술과 같은 직접 치료를 한 게 아닌 약물이나 추적 관찰 같은 간접 치료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불필요한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술비입니다. 간혹 수술 특약 엄청 과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혹은 나중에 수술하는데 수술비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질병수술비, 엔대수술비, 1호종 수술비 등등 전부 다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선 보장을 받기 위해선 그만큼 비용을 추가해야 되죠. 중복으로 가입하면 당연히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
비싸집니다. 또한 수술비는 실비에서 보장을 하는 부분이라 어린이 보험에서는 1호종 수술비 하나만 가져가도 실비의 자기부담금 보완 정도로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넣기에는 제 경험상 생각보다 수술비를 청구한 경험이 많이 없고 그만큼 생각보단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연령이 좀 증가되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미 몇십 년 후인데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보장 받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수술비가 필요 없다라기보단 과하게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추가해도 좋은 특약들도 공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상해 사고는 예측이나 예방이 불가능하고 특히 차 사고의 경우 여러 곳에 후유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상해 후유장애는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골절과 화상은 살아가면서 특히 아이들은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겪지 않을까요? 그래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양성뇌종양 진단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오대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는 가입 금액은 높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가성비 담보입니다. 발생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어도 막상 발생했을 땐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추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가족배상 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최대 본인 부담금 50만 원으로 최대 1억까지 배상해주는 나를 위한 게 아닌 타인을 위한 담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주의력이 부족해서 활용도가 꽤 높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 두 분 중 아무도 이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린이 보험에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고 어떻게 신규 가입을 하면 좋을지 설계안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전부 반영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암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나눠서 구성함으로써 3대 진단비는 이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족력에 따라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골절, 화상부터 수술비, 후유장애를 순서대로 감액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부담된다면 수술비를 아예 지우시고 3대 진단비 위주로만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특약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보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장에 실비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크고 작은 질병부터 상해까지 큰 부담 없이 커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거나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도 없고 약 복용 중인 것도 없는 건강한 자녀분이라면 이렇게 동일한 조건이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상담하실 때 간단한 병력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앵그리보험팀은 설계 전 모든 사항을 다 여쭤보고 그에 맞춰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특히 보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그럴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다른 곳에서 설계안을 받으시면 아마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비, 다빈치 로보담 수술비, 암주요 치료비, 이대주요 치료비, 기타 등등 여러 최신 특약들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설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특약들은 필수라기보다는 더 보장받기 위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특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요. 막상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지급받기가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필수라고 판단하고 무작정 추가할 생각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제안서 기준으로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말 쓸모가 있고 나에게 필요한 특약인지 필요 없는 특약인지 알아본 후에 비용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때 추가를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보험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언젠간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시대에 맞는 더 좋은 최신 특약들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 지금은 기둥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로만 부족하지 않게 효율적으로만 잘 가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 알아보시는 분들, 효율적으로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앵그리보험팀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새벽 2시까지 근무 중이니까 편한 시간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앵그리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